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체육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이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리고 심지어 안중근 의사 가묘까지 모두 한 곳에 있습니다. 아마 최욱 씨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효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최욱 씨. 네, 역사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진짜 이걸로는 장난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성격 좋은데 이걸로 장난치면 정말 용서 못합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님 1886년 8월 29일생 아닙니까? 그거는 생일 똑같으니까 외우는 거고. 효창공원 어디 있어요? 효창공원이요? 네. 안 가봤잖아. 효창운동장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효창운동장 있죠. 맞죠? 효창운동장에서 누가 뛰었는지 압니까? 송기정 선생님. 차범근, 최순호 이런 선수들 뛰었다고 여기서.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최욱 씨.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 깊은 이 효창공원. 근데 여기가 새롭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의 오승민 개발정책팀장 그리고 윤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모시자마자 저희가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워낙 최욱 씨가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제가 화를 못 참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 누가 했다고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요. 아직도 친일파이가. 1886년 8월 29일생 김구 선생님. 백정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그래서 백범 아닙니까? 그거 저희가 2주 전에 딱 한 거거든요. 자, 일단 두 분이 나오셨는데 효창공원 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욱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효창공원 어디냐고 하시니까 효창운동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곳은 예전에 효창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요. 효창원이었다는 게. 왜요? 효창원은 마음 아픈 겁니까? 아니 어떤 의미의 마음 아픈 그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 그래요? 왜 얘기가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네. 아마 많이 사랑하는 왕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말고 정조 계시잖아요. 네. 정조의 아들이 5살에 돌아가십니다. 네. 그 장자가 문효세자인데요. 그 문효세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근처에 묘역을 묘셔요. 그곳이 효창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창원이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훼손이 되기 시작해요. 아하. 사실은 뭐 더 자세한 역사가 있지만 일제가 러일 전쟁 때 이 묘역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깁니다. 굉장히 소나무가 아름다웠던 효창원이었는데요. 네. 이곳에 골프장, 유원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오히려 이 공간이 좀 과거의 그런 역사들이 묻히게 되고 또 심지어 규모도 굉장히 줄어요. 도로로 삥 둘러싸이면서 사실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죄송한데 이거 하지 마요. 아니 그거 알면 뭐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창경원이랑 똑같은 운명이에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맞습니다. 나왔죠. 나왔습니까? 네. 아유. 예, 그 시대에 많은 궁궐 그리고 네. 이런 묘역들이 일제에 의해서 훼손이 됩니다. 네. 이거 참 자꾸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표창원 등장시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꾸 수준 떨어뜨리지 마시고. 네, 계속해 주시죠. 이제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님이 처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요. 네. 용산에 옵니다. 사실은 용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제 교두보였던 현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대표하는 공간에 돌아와서 네. 돌아가셨던 독립운동가들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이봉창. 웃지 마세요. 초면이라도 화냅니다. 독립운동가로는 웃지 마세요. 이봉창 선생님. 예, 그리고 네. 또 윤봉길. 윤봉길. 예. 그 물병 폭탄입니다. 네. 물병 폭탄. 팩트 체크 했습니다. 그다음 백정기 의사의 그 묘를 모시고 옵니다. 유해를. 그래서 이곳에 묻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유해를 국내로 돌아오면 자리하도록 빈 묘지까지 우리가 이제 가묘라고 하는데요. 네네. 묘지까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방이 되자마자 이곳은 독립운동의 어찌 보면은 표상으로 민중들이 그 기억을 하는 민중들이 계속 참배를 해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사실 눈에 가시였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불시 검문까지 할 정도로 의식을 많이 했었죠. 네네. 사실 돌아가시고 김구 선생님 이곳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1960년에 이곳에 효창 운동장을 세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의도가 좀 보이죠. 이제 예. 그 3S 정책. 네. 네? 3S. 그거는 저 80년대 얘기 같은데. 전신. 3S 전신. 승질만 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최욱 씨. 뭐 좀 이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운동장에 네. 들어서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성격이 굉장히 퇴색됩니다. 그래서 묘역의 참배도 굉장히 최소화돼서 추모 행사 때나 잠깐 들리게 되는 그러한 좀 아픈 지역입니다. 네. 이걸 그 퇴색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저는 고스란히 빨려 들어갔던 사람이군요. 왜요? 효창 운동장을 제일 먼저 운동장 얘기했으니까. 기억했으니까. 참 부끄럽네요. 사실 근데 효창공원이 많은 분들이 좀 가면 좋겠는데 연간 방문객이 다른 예를 들면 현충원이라든지 보라매 공원에 비해서 형편없다면서요. 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보라매 공원은 뭐 한 연 800만 명 이상 오는데 효창공원은 33만 명. 네, 33만 명 정도. 관리를 너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 효창공원하면 이름이 공원이니까 공원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독립운동가 묘역도 있고요. 네. 운동장도 있고 또 잘 모르시겠지만 원효도세 동상, 북한 방공투사 위령탑 막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성격 자체가 네. 뭐 하나로다가 규정질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발길이 뜸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지역에 그냥 공원 수준, 동네 공원 수준으로다가 그게 이용되는 바람에 한 33만 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때까지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그 뭐 2005년에 노무현 정권 시설에도 네. 여기에 그런 독립운동 을 기념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한번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그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자. 네.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운동장 철거가 제1의 화두가 됐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운동장을 줘서 퇴색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고 해서 운동장을 다 내보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축구협회 쪽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축구장도 하나의 없는데. 이때까지 1960년대부터 한 6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못했어요. 이렇듯 또 2013년에는 또 국회의원 발의로도 여기를 국립묘지로다가 승격을 시키겠다.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네. 지역 주민의 반대로 그때 안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걸 왜 반대할까요? 이게 국립묘지가 되면 네. 현충원처럼 출입 시간이 통제가 됩니다. 밤에 뭐 이렇게 그냥 예. 산책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로다가 묘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염려들 때문에 이것이 또 무산이 되고 말아요. 그게 보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네.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한 효창공원이었던 거죠. 뭐 하나 바꾸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특히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 하나 없어지면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축구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나름의 또 이제는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거봐. 시작은 지금 그럴지라도. 여기를 저 독립지사들의 아주 성지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더니 이렇게 축구 자기 못한다고 데모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여기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김구 선생의 묘역이 있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죠. 어떻게 할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너무 혼재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그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공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또 묘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잘 화합을 시켜서 같은 하나의 공간에서 어우러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또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라든지 체육단체들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합시킬 수 있느냐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따로따로 좀 얘기를 해보면 김 선생님 묘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뒤에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고요. 네. 계단으로다가 막 올라가야 됩니다.
헉헉대고 올라가서 또 이제 참배하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묘역이라는 너무 큰 그 크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접근성이 많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것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한번 바꿀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서 공원과 묘지가 하나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면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을 보면 자연스럽게 공원을 갔는데 추모 네. 시설이 있고 또 추모하러 갔더니 또 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런 약간 공원과 묘지의 경계를 풀어서 일상 속에 있는 성소로다가 좀 저희들이 공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운동장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동장.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운동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건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걸 아예 철거시키거나 아예 축소시키는 걸로다가 얘기를 했다가 결국 여러 관계자의 반발로다가 안 됐다고 하면 네.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역사로 저희 서울시는 인정을 하고 운동장도 그래서 이것을 공원과 이것도 운동장을 하나의 일체화된 개념으로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효탕 운동장이 지금 거대한 지금 관중석과 뭐 이런 것들로 둘러쳐져 있는데 요것들 관중석을 다 털어낼 겁니다. 관중석을 다 털어내? 네, 다 털어낼 겁니다. 일부는 남기고요. 네. 일부는 남기고 다 털어내고 그 공원과 운동장의 하나된 개념으로다가 갈 거고요. 그 대신 그런 일부 보존하는 데에서는 그런 축구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마련도 하고요. 또 추모 공간도 거기다가 따로 마련을 할 거고요. 또 지하에는 여러 편의 시설이라든지 요즘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축구 경기는 못 하는 겁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규격의 축구장은 그대로 남겨놓고 네.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육중한 그 겉에 있던 그 관중석 이런 것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축구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축구 경기를 뭐 휴일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다는 전혀 말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 활용할 네.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빌려주죠? 네, 빌려줍니다. 얼마씩 합니까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축구협회한테 이제 위탁을 해서 빌려주는 거구나.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 묘역은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옵니까 그러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묘역을 바꾸지는 않고요. 네. 묘역은 원래 위치대로 있되 네. 이제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가는 것들이 네.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효창운동장 가서 운동하실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 김구 선생님 묘역이 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네, 네. 이왕이면은 아이들이 뭐 축구 경기하러 왔는데 네. 온 김에 엄마랑 같이 가서 김구 선생님 묘역도 좀 둘러볼 수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막 설명해 주실 때 좀 성격이 조금 통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해 주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 공원의 성격이랑 맞지는 않다고 저희 서울시는 보고 있고요. 언젠간 이전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로 내비두되 저희가 이쪽에 주변에 재생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생해서 만약에 어떤 대체 부지가 나오거나 네. 이런다면 그쪽으로다가 이전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그 섣불리 하다가는 또 난리 납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워져요. 예. 네,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이 정윤 씨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밀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문턱을 약간 좀 낮추는 쪽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군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은 없습니까? 효창운동장 뭐 이렇게 관중석 없앤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 있죠. 또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스탠드나 조명탑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좀 이렇게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축구장에 대한 요구도 있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운동장을 낮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다른 대안을 만드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운동장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김구기념관에서 네. 조명탑하고 스탠드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지형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탠드가 이렇게 솟아있는 형상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오히려
지면으로 낮추고 그보다 더 낮게 운동장을 낮추게 되면 네. 김구 선생님 묘역이나 이제 사무사 묘역 가리지 않고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거기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대안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게 바꾸는 게 근데 이게 소유가 어디입니까? 운동장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거예요. 그리고 공원은 문화재청입니다. 정부 토지입니다. 일부 또 공원은 용산구청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썩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뭐 정부 쪽은 국가보훈처, 네.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이걸 네. 뜻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데가 어디예요? 없습니다. 너무 다 적극적으로 그래요? 잘 해주시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네. 올해가 어찌 보면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놓치면 네. 할 수가 없는 걸 다 맞습니다. 아세요. 100주년. 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이번에는 좀 해보자 이런 좀 의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관뿐만이 아니라 아까 네. 얘기했던 그 묘역과 관련된 뭐 유족들이라든지 보훈 단체들, 또 운동장 관련된 체육 단체들 이런 것도 맨 처음엔 되게 팽팽했거든요. 의견들이 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의의를 얘기하고 이런 설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같이 한번 바꿔보자. 네. 이런 초석은 다졌다고 보고. 이제 뭐 있거든요. 방향은 같아졌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울 건지는 네. 진짜 앞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네. 이런 것까지는 초석은 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합쳐지는 겁니다. 축구 옆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힘이 잘. 아니야. 100주년에는 그 누구도 네. 이거는 다른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4월 11일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아. 아직도 이 4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이 답답하니까. 참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자, 개념 있어 보이죠? 네. 자, 그러면 효창공원 이름 자체도 이제 바뀌는 겁니까? 독립운동기념공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뭐 저희들은 뭐 가칭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가칭입니까 이거는? 바꿔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이 이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여러 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름까지도 저희들은 한번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한테 받는 거를 좋아하시네요. 서울시는. 올낙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좀 안 지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시민들한테 미루면 되고. 그러다 저 흥행 선고하면 내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를 들면 김구 선생 묘역이라든지 임정요인 묘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7분 정도가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더 여기를 좀 모여야 그 명분도 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묘역과 관련된 문제는 네.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네. 저희 생각에는 그 축구장을 조금 다층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운동장을요 지하 네. 공간에 기념관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는 이제 이름하여 묵별들을 뭐 15,000명의 독립운동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5,000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그날 아까 8월 29일 말씀하셨듯이 네. 김구 선생님 태어난 날도 네, 기억하고 맞습니다.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고 그런 다른 이제 독립유공자들도 태어났던 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들을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접근성이 혹시 떨어졌던 건 아닙니까? 효창공원역이 있고요. 네. 숙대 입구역이 있죠. 4호선. 4호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운데 콕 박혀 있다라는 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 삼각형에 네. 이렇게 땅 가운데 이렇게 마치 삼각김밥 가운데 엑기스가 있듯이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길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 길이 오히려 송기정 공원에서도 올 수 있고요. 또 지금 곧 이제 이봉창
그 기념관이 만들어집니다. 생가터에 이봉천 기념역에서도 올 수 있고요. 네. 그 기념 공간에서도 그리고 숙대 입구도 네. 나름의 젊음의 거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도 이렇게 오면서 여기저기 골목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숙대 네. 입구역 있는 데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이곳이 또 명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을 확대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여기 그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 그때 제가 8월 29일에 너무 네,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용산 딱 하면 떠오르시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이제 교두보로 삼았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러셨다 그래요. 김구 선생님이 심상 김창숙 선생님이랑 같이 그 묘지 자리를 보러 다니시다가 아무래도 그런 일제가 뭔가 가장 털을 잡았던 곳에 뼈를 묻어서 독립운동가들의 뼈를 묻어서 그런 애국과 건국의 정신을 좀 담자. 그래서 이 근처에 뭐 건국 실천 양성소 이런 교육기관까지 만들고 묘역을 둬서 아침이면은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서 조깅을 하는 거죠 아침에. 그러면 가서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아까 거는 좀 편집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그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요것만 좀 살리겠어요. 아, 제가 좀 너무 우스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 근데 이 공원을 참 의미 있게 가꾸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도 조금 너무 짐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가볍게라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네요. 웬일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또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에 왔더니 묘지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운동하러 왔더니 묘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하나의 개념인들이 다 섞여 있고 경계가 없는 그런 형태로다가 저희들은 항상 만드는 걸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완성되는 거는 이제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2021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착공이요? 예, 21년. 예, 그리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착공이 그러면 이제 대선 약간 전과 좀 이렇게 맞물리는 대선 이게 왜 나옵니까 거기서? 참. 궁금했잖아 너도. 아, 그거랑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도 크게 될 뿐이야 보니까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효창 공원 뭐 이름은 앞으로 아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효창공원이 새롭게 좀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요거 내 깜빡했다 아니면 뭐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다 시민분들한테 하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짧게 좀 들을까요? 실제 이곳에서 재미난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문턱이 낮은 공원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 효창 운동장에서는 항상 그 한일전만 할 수 있게끔 한일전. 네, 네. 네, 그렇게 좀 기획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혹시 오승민 팀장님은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예전 정권부터 계속 정부부터 계속 하려다가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100년 이 100년의 기회를 삼아서 정말 이번에는 사업을 꼭 성공해서 아까 우리 윤하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민들에게 네.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두 분 한 30여 분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역사인식부터 좀 대안제시까지 제가 훨씬 낫죠? 1886년 8월 29일 백번 김구 선생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거 하나만 달달 외우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효창공원 새롭게 만들어주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의 오승민 개발정책팀장님 그리고 윤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